저희 또 구독자, 본인이 구독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지만 구독자로 예상되는 나이 많은 수험생의 댓글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운동을 하느라 이 세상사에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어요. 저에게 요새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턱걸이를 한 개 더 할 수 있는가,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가, 체중이 잘 늘어나고 있고 근육량이 잘 늘어나고 있는가, 체지방량이 줄어드는가, 이런 쪽에 저희 주의가 가 있고, 현재 세상사에 대한 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조금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이 저의 관심도, 흥미가 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는 응원 제가 카톡을 받고 나서 다시 이런 또 의지가 생겨서 한번 답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답을 남겨준 지, 이렇게 댓글을 남겨준 지 4일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에 그냥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이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은 저답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며칠 동안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의지가 생겨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이 많은 수험생이래요. 나이 많은 수험생이면 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자, 그래서 팩트로 맞으니 혼란스럽네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팩트로 맞으셨는지는 궁금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맥락, 어차피 직업은 수입이다. 뭐 직업적 만족도 이런 거는 그냥 돈인 거고, 나의 흥미 이딴 거는 취미로 하셔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뜨끔했다라는 생각으로 들리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수험생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한의사를 할 거냐, 한의사로서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자, 그래서 오랫동안 동경했던 한의사에 대한 인식이 마음속 깊이 인이 박혀서 그런지 영상 내용이 머리로는 납득이 가는데 그래도 가슴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의지는 좋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유튜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이 인의 이 깊이가 어떤지 한번 제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날 갑자기 드네요. 이 정도로 할 거면 지금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가 누군지 알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주전부리 잔소리를 하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친구가 질문했었던,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의대, 치대, 한의대 중에서 똑같이 한의대를 갈 거냐라는 질문. 그럼 저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냐, 지금의 직업이 만족스럽냐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든, 제가 한의사로서 만족을 하든 만족을 안 하든 제가 그것을 타인에게 권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사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타인에게 권하고 내가 싫은 것을 타인에게 권하지 않는 것을 우수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 1차원적이고, 저처럼 이렇게 아비투스나 이런 의식이 높은 사람은 제가 만족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권하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좋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족하든 안 하든 그것을 너가 하는 것과라는 것은 완전히 독립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영상 하나당 한 10,000명이라고 치면은 9,999명 정도 너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주제에 나는 한의사로서 지금 만족스러운 직업적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가 또 1티어 한의사죠. 한의사 중에서도 완전 탑티어, 의사로서 완전 탑티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런 오늘날 2024년도 제가 이런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사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1티어, 인류 한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저의 고객분들이 만족을 1티어로 시킨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1티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치료율이 1티어이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너무 잘 되기 때문인 거죠. 자, 환자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이 한의원을 오거나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죠. 왜 오는 거냐? 만족하려고 가는 것이죠. 자, 우리 환자분들을 만족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위치가 되겠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은 어차피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유동인구가 많은 아주 역세권, 초역세권에서 2층이나 3층의 모서리에 있어서 간판 크고 누가 봐도 알고 이 동네에서 오래된 그곳에 있는 위치,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는 당연히 깨끗하면 좋겠죠. 또는 적당하게 오래가 되어서 임상 경력이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테리어도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그 진료하는 그 행위가, 치료율 아니라 그 행위가 전 전문이다,
또는 전 TV에 출연을 했다. 그리고 그 질환만 임상 경력이 오래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환자분들, 고객분들은 만족하지 치료가 주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하여 저는 우리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위치도 그닥 아니고 시설도 그닥 아니고 진료도 뭐 이런 거 그닥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만족도를 전하는 그런 한 자영업자죠. 자, 그럼에도 제가 1티어 짱인 이유는 저는 치료를 아주 매우 지나치게 잘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러냐? 사람의 치료는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든 어떤 컨디션이든 어떤 건강상의 불편을 호소하든 그 사람의 수면, 소화, 대소변, 그리고 과도하게 추위를 타는 것, 오한, 추운 게 싫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추위를 탄다거나 과도하게 더위를 타는 것을 안 그러게 정상화시키게 만들면 그러면 그것으로 치료가 종료가 됩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허리를 삔 것이든 아니면 대단하게 우리가 대단하고 고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질환도 그냥 이거 정상화시키면 그냥 끝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고쳐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치료율이 짱인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요거를 정상화하는 데는 제가 아무리 잘 해줘도 그분은 저와는 5분, 15분, 30분, 3시간 같이 있고 그 나머지의 삶을 본인이 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삶에서 올바르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 직업이 됐든 아내 또는 남편과의 관계가 됐든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네 삶에 아주 중요한 돈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드시는지, 그리고 운동은 뭐 그냥 쩔이긴 하지만 운동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는 5분, 길면은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더 길면 뭐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지만 5시간 정도까지 뭐 상담은 아니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그냥 치료가 그냥 다 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냥 바로 저 보고 그냥 바로 가셔도 어차피 그분은 나을 사람은 낫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를 침이나 한약, 그런 기타 부수적인 주전부리들로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료율이 1티어가 되는 거고 제가 요 근래 뭐 못 고쳐졌다 이런 분들을 만날 일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 수개월간 야, 이게 고쳐지나 이렇게 해서 이제 놀라는 일은 이제 사실상 없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지 않으시죠. 저는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좋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간 아파왔고 안 가본 병원 없고 안 해본 치료 없고 좋다는 건 다 해봤다. 다 이런 수식어를 먼저 붙이시고 본인이 아픈 걸 얘기하시죠. 종종 허리가 삐끗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치료가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된다고 하고 이분들이 진짜유에 하기 전에 그냥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분들, 고객분들은 저에게 치료를 받은 우리 동네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거냐? 네, 본인이 그냥 치료 안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안 낫는다고 본인이 정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하여 제가 고친다고 했을 때 진짜 고쳐주냐? 그러면 고쳐주세요 라고만 하는 분들은 제가 요 근래 수개월 동안 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을 때 저는 못 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제가 직업으로서 한의사가 만족스러우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대만족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하여 한의사를 통한 나의 삶에 만족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냥 좋다 뭐 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업적 만족도는 99.999%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항상 입이 마르도록 항상 말씀드리죠. 뭐 적성 그거 다 개소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그리하여 저의 직업적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추상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아빠한테 100만 원, 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그리고 이때 아내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냥 결혼하는 것을 디폴트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있을 때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빠 100만 원, 어머니 100만 원, 그리고 아내와 나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번 달이 아니라 꾸준히 벌 수 있다면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추상적으로 계속 해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네, 자녀에 대한 인식이 없었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내를 일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벌어와도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또 인식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가족 생활비를 너무 만만하게 봤죠. 저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가족으로 묶이면 이렇지가 않은데 제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와서 드는데, 아무튼 저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싶다. 이것을 저의 직업적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하여 저의 현재 수입은 수년 전부터는 500만 원을 훨씬 넘고, 그 넘는 것이 한두 달이 아니라 그냥 항상 한참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적인 만족도는 한도 초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 댓글을 주신 분, 그리고 한의사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갖고 있는, 자,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참 의사로서 한의사냐 양의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참 의사로서의 만족도는 그냥 그렇다, 그냥 뭐 괜찮네요 정도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자, 현재 저는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되지란 고민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력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냥 다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임상 실력을 높이고 싶다라는 의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뭐 안 나아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낫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다. 자, 그렇다면 고민이, 직업적으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없느냐? 아니요. 어떻게 설득하고 치료가 된다라고 어떻게 이 사람을 믿게 할 것이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뇌가 이 스트레스, 이 고민이 줄은 만큼 이것이 늘어나서, 그리하여 제가 쏘쏘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모든 환자는 본인의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을 정하고 오십니다. 자, 예를 들면 제 얘기예요. 자, 제가 카센터를, 아이서티를 고쳐야 되는데 저는 저렴하게 고쳐준다 그러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한다, 인터넷에서 유명하다, 저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원래 개짜라 그렇죠. 그리고 뭐 말을 너무 잘한다, 사기꾼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수는 좋아하지만 저는 이런 데를 안 가요. 왜냐? 제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카센터를 갔을 때 저는 고쳐달라고 해도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5,000km 더 타고 와라, 1만 km 더 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나면, 그러면 제가 부품을 교체해야 될 적정 기간이 되면 그냥 종이에다가 제가 고치고 싶은 거를 다 적고 그냥 알아서 다 고쳐달라, 금액은 알아서 받으시면 되고 그냥 다 고쳐달라, 저는 이런 카센터를 갑니다. 자, 이것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가격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받든, 또는 저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광고를 많이 하든, 또는 말을 현란하게 잘해서 다수가 좋아하는 사기꾼 느낌이 나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고객은 그냥 내가 다 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찾을 뿐인 거죠. 자, 이것이 환자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을 본인들이 정해서 그냥 오시는 것이죠. 자, 종종 아니라 조금 자주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보약이나 먹으러 왔다거나, 아니면 그냥 침이나 맞으러 왔는데 그분은 그냥 가볍게 왔지만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인물이 괜찮으니까 설득이 좀 잘 되죠. 그래서 제가 잘 설득을 하여서 그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었던 방법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한 일주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한 100일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저는 신이 아니니까 그 기간에는 못하지만 시간만 주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설득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우연히 저일 뿐인 것이었죠. 그래서 역시 이것이 저의 능력은 아니라 그냥 감사하게도 이런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제가 진료를 잘하든 제가 인물이 좋든 이거는 좀 영향이 크지만,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수가 한의학이 족밥이라고 생각한다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오겠냐? 나는 10,000원 이상 낼 생각은 없고 한 번 정도,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한번 가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영감이 한번 가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왔다. 그리고 내 질환은 한 30년 됐는데 어차피 안 낫는 건데 네가 애써봐라. 그리고 어차피 안 됐으니까 그냥 와봤다. 이런 것이 이런 케이스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저의 임상 실력이 뛰어나고 제가 진료를 잘하고 제가 무엇을 하든 이런 거 안 통하죠. 자, 그래서 사회가 1년에 한두 번 한약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오시면, 이런 분들은 그냥 오실 때부터 저를 만난 그 순간에 그냥 이미 그 찰나에
어차피 나을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이거 어차피 무조건 니는 고칠 수 있다. 왜냐?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뭐든지 해서 그냥 알아서 고쳐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제가 2024년도 5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자, 치료 방법과 치료 기술에는 이제 사실상 좀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런 것들은 이런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개발한다고 더 대단하게 치료가 잘 되거나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이미 더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치료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설득할까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직업적 만족도 한의사로서, 인류 한의사로서 이 직업을 향유하는 저의 오늘의 삶이 치료가 안 돼서 고민하는 것은 줄어들었는데, 충분히 치료를 받게 설득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민,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총 직업적으로 제가 받는 스트레스, 압박, 제가 받는 이 업무적 과중감은 어차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의사가 되어서 탑 클래스 의사가 되어서 대단하게 기쁘지도 않고 뭐 대단하게 행복하지도 않다. 그냥 양호하다. not bad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그리고 제가 요새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거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노다진 거죠. 그냥 고쳐주세요. 예, 그냥 바로 고쳐드릴게요. 너무나 쉬운데 그것을 본인이 아니라고, 주위의 본인 주위가 다 아니라고, 이 사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없다라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고통이 힘들다. 이것은 아주 가까운 시인 가족들한테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안 낫는 것이다 라고 정하면 그냥 못 고친다라는 점이 저를 참 속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저는 치료율이 아주 탑 클래스고 하지만 뭐 대단하게 기쁘거나 대단하게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하여 정리하자면 제가 인류 닥터로서 치료가 잘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보람이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초창기 때는 그리하여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고민했다면, 현재는 이거는 그냥 이제 고민 안 하죠. 그냥 낫는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분은 그냥 낫는 건데 왜 나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무리 저희가 진심을 전달하려고 해도 왜 그는 주위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늙어서 안 낫는다, 오래돼서 안 낫는다, 은우님께서 평생 함께 해야 될 병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명을 받들으면서 저는 산다, 나는 나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가 치료를 잘해서 감사하고 기쁜 것에 대한 그것과 독립적으로 저에게 큰 고통을 준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지인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치료가 너무나 잘 되는 최근 뭐 1, 2년 이 이후에는 뭐 별로 왜냐면 치료가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런 기쁨, 저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이러진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댓글을 남겨줬던 이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본인이 동경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가슴속 깊이 인이 박힌 그 한의학을 하는 사람, 그 한의사, 환자를 진심으로 치료하려고 그 노력하는 그 참 의사의 모습이 본인이 되었다고 쳐요.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 한국의 은우님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여기다가 얘네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죠. 여기다 이걸 얹죠. 항상 같이 얹죠. 그리고 너 혹시 한약 먹을 생각 있냐? 그러면 너 몸 작살난다. 이거를 한국에 있는 의사 카르텔들은 이것을 그냥 계속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치 국민들, 김치를 먹는다 하면 이것이 가슴속 깊이 인이 되어서 박혀 있다고요. 이거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동경하던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루마티스 절대 안 낫죠.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약 평생 놔야 되죠. 치매 안 낫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래도 안 낫고, 나을 수도 있지만 네 재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산하면 무조건 긁어내야 되고, 그리고 잠 못 자면 수면제 먹으면 되고, 디스크 협착증 네가 구조가 그따위니까 너 어차피 평생 아파야 되고, 생리통 있고 자궁근종 있는데 애기 낳았어? 그러면 떼버리면 되고, 이딴 짓거리 하는 환자를 너와 너희 가족들이 걸렸을 때, 자, 그럴 때 너는 그 이상적인 그 의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쓰다가 이 대본을 쓰다가 또 이것까지 또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것들이 안 낫는다 하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선 이래요. 한국에서 어떻게 하냐? 그냥 멀쩡한 사람을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이란 이름으로 그냥 쓸데없는 뭐 검사도 아닌 그냥 헛짓거리들을 하죠. 그리고 초기에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장기들을 잘라내고 긁어내고 지지고 이딴 짓거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작용 때문에 그때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기력 잃고 체력 잃고 맨날 몸살 걸리고 입맛 잃고 이랬고 평생병생 그 뒤로 앓지만 나는 초기에 발견해서 살았다. 나는 우리 박사님이 살려줬다. 이딴 헛소리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한의원에서도 수십 명씩 만나요. 그러면서 자위하시죠. 그분이 지금 안 좋은 것은 왜 그러냐? 그때 발견했던 그 초기 그 질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짓거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 모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제가 얘기하기도 뭐 하죠. 이미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이 친구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했었던 너는 그 참의사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었던 바로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거 참의학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큰 병에는 큰 치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을 제가 항상 설명했었던 잠을 잘 자게 하고 소화 잘 되게 하고 똥 오줌 잘 싸게 하면 결국에 그것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유전이든 가족력이 있든 결국에 낫는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너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질문하면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냥 은은히 바지가랑이 붙잡고 잘라내주거나 찢어주거나 대단한 검사를 해주거나 대단한 약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 가능성이 한 99.99999%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저런 양아치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류의 워딩을 하는 사람들을 큰 병에는 큰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면 결국에 나을 것이다 라고 이런 한량 같은 이런 선비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을 제가 살면서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너도 그러냐는 거죠. 그러려면 주위에서 미친놈 소리를 저는 심심치 않게 듣는다. 진짜 얘는 진짜 개짜다 진짜 이 정도 워딩을 나는 원래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다 라는 정도가 돼야 그래야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너무 낮죠. 그래서 원래 인생은 이 세상은 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우리 야전은 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럴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1000명 중에 나머지 999명처럼 그냥 수학 한 문제 더 맞춰서 참의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돈을 더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일주일에 이틀 일하면서 그냥 쉬면 되죠. 그러면 아플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어차피 뭐 참진료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단한 검사로 건강검진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건강검진해서 대단한 검사기기로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장기들 잘라내는 거 어차피 만족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이틀 일하면서 그냥 시간 나면 환절기 때 그냥 보약이나 먹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셨으면 한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한의사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돈을 더 벌면서 그냥 한 달에 그지 같으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2024년도 기준으로 그냥 저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럼 한 달에 3000원씩 벌면 되죠. 그렇게 살면서 의사의 진료 거부는 곧 의느님의 영향력이다. 이런 소리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이런 소리만 안 하는 대한민국 의느님 중에서 한 3% 정도 되는 그런 의느님으로 살면서 그냥 보약이나 먹으면서 그냥 사셨으면 한다라는 점을 마치고 제가 오랜만에 떠들었더니 이 주제를 밑도 끝도 없이 펼쳐서 제가 속상하게 생각했었던 것, 아쉽게 생각했었던 것, 그리고 바라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잘데기 없이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잘 받아들여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